부동산 투자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살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등포 신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결혼 2년차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내년 4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축하드립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원 사시는 거죠. 현재 알아본 아파트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4년차 신축 아파트로 10억 정도 합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을 고려하면은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거의 한 4, 5억 정도 있으신 거예요, 최소. 주담대 원리금을 최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매달 내야 되는데, 저희 소득 수준에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맞벌이로 연봉 1억 정도에 월 5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데, 실수령이 거의 한 700 정도 될 거란 말이죠. 700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빨리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고요. 현재 정부에서 대출도 조이고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적절한 타이밍인지도 또 애매해가지고 또 고민도 많습니다. 남편 명의로 신분당선 연장하는 역세권 수원 권성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아내 명의로는 강서구의 오피스텔 1억 후반대에 대출이 있는 거를 이제 월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결혼 전에 매매해 둔 건데 지금 2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적은 임대료라도 받으면서 노후용으로 사둔 건데, 30대 후반인데 노후 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살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돈을 우선은 좀 불리시고요. 불리다가 이제는 더 돈을 불리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가서 이제 수익형으로 좀 바꾸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봉이 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 같은 것들도 고려할 때 그냥 오피스텔 처분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오피스텔을 굳이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고, 또 연봉이 또 아주 높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거 월세 받아가지고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세금 띄고 하거든요. 9평 오피스텔인지라 세금 부담이 그 정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현금은 1억 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용산으로 출퇴근하고요. 친정도 인근이라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이직이 쉬워가지고 지역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 갈 때쯤에는 평촌 가서 살 생각입니다, 라는 내용이세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하시는 부부들도 있지만, 집을 뭔가 옛날에 샀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또 오르기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있는 자산을 또 합쳐보니까 또 돈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도 이제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지. 둘이서 살 때는 어디 가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진짜 이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좀 좋은 데서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의식의 흐름이 쭉 있다 보니까 지금 영등포 신축으로 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서울을 가야 된다. 왜? 우선 내가 그 회사를 용산으로 출퇴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서울 올라가는 거 보니까 수원 올라가는 거랑은 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느낌을 탁 받는 거죠. 왜냐면 서울은 이제 빠질 때도 좀 빠지지만 오를 때는 또 바로 올라가 버리는데, 수원 같은 데들은 빠질 때도 빠지다가 이렇게 쭉 횡보하고 이런 것들. 호재는 서울에 다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가야 된다. 나중에는 더 올라서 못 간다. 이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승률이라는 게 똑같더라도 서울이 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원에 5억짜리를 샀는데 5% 올라. 근데 서울에 10억짜리 샀는데 5%가 올라. 그러면은 이게 점점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명분이 딱 생긴 거죠. 애가 태어난다. 애가 태어나니까 신축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애가 태어나니까 신축을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얘기거든요. 애가 태어나는데 신축을 가는 게 무슨 상관이죠?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애가 태어나는데 신축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애는 신축의 인프라를 아무것도 안 쓰는데요. 애는 이 신축의 인프라를 아무것도 안 써요. 얘는 그냥 어차피 방바닥에 누워 있고요. 애는 어차피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애는 어차피 유모차에 타고 있어. 애가 커뮤니티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아직 멀었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어차피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뭐 구축에는 어린이집이 없나요? 다 있거든요. 근데 놀이터도 구축에 다 있어. 어차피 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놀이터를 가려면은 한 2, 3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 때문에 신축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애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도 다 따져봤을 때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축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이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축을 가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에 사는 게 좋겠지라는 거는 사실 근거 없는 얘기인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축이 아니어도 애를 키우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고민하시죠? 친정도 또 근처고 또 출퇴근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막 생각해보면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 뭐 용산으로 이제 출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용산 인근으로 따져보면 이제 딱 이제 정해지죠, 지역이. 근데 학군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애가 태어난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학군을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학군을 신경 잘 안 쓰거든요. 저도 이제 애를 낳으면서 이 학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지, 사실 미혼일 때는 학군에 대해서 막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군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알게 돼요.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선택은 뭐 평촌을 왜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 뭐 용산, 평촌, 여기 평촌이 학군 좋지. 그러니까 이쪽 가서 전세나 월세 살다가 나중에 영등포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신 거 있나요? 이상한 점?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신축이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축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약간 두 종류의 질문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 아예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A, B, C, D, E, F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야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애 때문에 뭐 신축도 살아야 되고 뭐 이제 학군도 생각해야 되고 출퇴근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집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집에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출퇴근 편하고 뭐 주변에 뭐 먹을 거 있고 영화관 있고 뭐 가끔씩 뭐 갈 수 있는 뭐 홍대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 가기 좋은 뭐 버스나 뭐 이런 거 교통표만 있으면은 아무 데나 살아도 됩니다. 근데 아이를 생각하시는 순간 원하는 게 엄청 많아져요. 애도 이제 뭐 유모차도 끌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 뭐 안전한가? 하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아지는데 원하는 게 많아진다는 의미는 뭐죠? 이걸 충족하는 순간 집은 비싸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집은 원하는 게 많을수록 충족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원하는 건 많아요. 근데 충족을 못해. 그럼 집이 싸집니다. 그런데 원하는 건 많은데 충족하는 거를 찾기 시작하면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라가요. 이런 게 다 모이면 어디예요? 한강변, 뭐 반포, 아니면 뭐 대치동, 뭐 신축 30평대, 뭐 30억, 40억, 50억. 나중에 투자성도 생각하셔야죠. 재건축도 고려해야죠. 그러면 50억, 60억, 70억, 80억, 100억 막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원하는 걸 충족하면 집은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우리나라 집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안전해야 되고 대단지여야 되고 신축이어야 되고 주차도 잘 돼야 되고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집을 보면 볼수록 집값이 너무 비싸 보인다니까. 자, 이거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차랑 똑같죠. 내가 분명히 차는 출퇴근용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요 차를 타면요 20분이면 가는 회사를 지금 다니는데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 타면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그냥 10년 된 모닝 사면 되거든요. 10년 된 모닝 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레일을 사거나. 어차피 출퇴근만 할 건데. 근데 출퇴근만 원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이왕 산 거 내가 뭐 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가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가 많아져. 그러니까 SUV를 사야 되는데 SUV를 사면은 좀 뒤뚱거리니까 약간 좀 승차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하면서 뭐가 계속 붙어.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이 가격이면 좀 브랜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외제차는 좀 약간 수리비는 좀 많이
많이 나가니까 좀 그건 좀 싫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GV70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종류로 갑니다. 뭐냐면 그렇게 GV70까지 쭉 올라갔다가 이거 아니다. 내 돈으로 못 사는구나. 야 이거 샀다가 야 안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이제 다시 뚜벅이 생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집을 살 때도 내가 막 원하는 게 엄청 많아. A부터 Z까지 쭉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충족을 막 시켜봅니다. 충족을 딱 시켜보면은 어느 순간 20억이 넘어가기 시작해. 이거 못 사겠는데 30억이 넘어가기 시작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야 돈 더 모으자. 나중에 가면 되지 뭐 하면서 차량 만들기만 막 돌리다가 견적하기만 막 하다가 이제 사이트를 닫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왜 포기하게 되냐? 아까도 말했듯이 대출을 더 받으면 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도저히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학군도 포기를 못하고 뭐 이거는 포기가 안 돼요 하시면은 대출을 더 받으면 되죠. 근데 이거 대출을 더 받으려니까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야, 여기다 신용대출에다가 하면 이자가 얼마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려움, 공포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제 돈 모으기로 가면은 물론 불편은 하죠. 당장 내 집이 아니라는 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를 살면 어쨌든 집은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차를 뭐 매일 렌트해서 탄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건 뭐 가능은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한결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모아가지고 집값이 좀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서 이게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원하는 게 많은데 포기가 안 되면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반대의 경우죠. 지금 이런 사연자분 같은 경우입니다. 뭐냐면 되게 물건을 금방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A 단지가 저한테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그 두 번째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골랐는데 이게 좋은 건지 말해달라. 이게 내가 봤을 땐 좋거든. 그러니까 네가 봐도 좋다고 말해줘. 이렇게 말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라는 동의를 구하시는 경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원하는 게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위치도 봐야 될 것이고, 뭐 그 동네 어떤 입지 같은 것들도 봐야 되죠. 그리고 어떤 종류 같은 것들도 따져야 돼요. 뭐 오피스텔, 뭐 아파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걸 막 찾아야 되잖아요. 종류가 많잖아요. 평형도 있어요. 뭐 20평, 30평, 뭐 40평, 50평 뭐 이런 것들도 막 고를 게 많고, 연식도 따지죠. 신축이냐, 뭐 구축이냐, 뭐 재건축이냐 이런 것들도 따지고, 이 단지의 규모 같은 것들도 따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군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죠. 교통도 봐야 됩니다. 뭐 여기 뭐 좀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지고, 주변에 뭐 어떤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천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이런 게 보이냐 안 보이냐,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진단 말이죠. 이런 거보다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많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고,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을 쉽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단지를 딱 골랐다는 거는 이거 그냥 이거는 됐고 이건 됐고 이거는 챙겨야지 이건 별로야 하면서 탁탁탁탁 필터링을 걸고 나는 A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분들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한 5억 정도 있는데 대출 한 6억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라고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걸 딱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다수 지금 시청자분들은 당장 서울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매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강남 대치동에 살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강남 대치동 거기 엄청 비싼 동네잖아요. 아니요, 바로 가서 살 수 있다. 지금 가서 무조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강남 대치동에 가면은 빌라가 많거든요. 빌라가 보면은 신축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여기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자, 여기 이제 대치동에 있죠. 그다음에 2017년 신축이래요. 학원가에 있다. 풀옵션 원룸. 그래가지고 전용 면적이 4.42평이나 됩니다. 4평짜리 원룸에 가서 살면은 빌라죠. 빌라인데 신축급이야. 그러면은 난 대치동에서 거주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포기한 거죠? 아파트를 포기하고 평수도 포기하고, 뭐 층수도 6층이에요. 6층 중에 6층이니까 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층수도 포기하고
이런 걸 포기하면은 어디 가서든 다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 맞춰서 그 동네에 다 물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싫고 뭐 이건 안 되고 다 잘라내니까 남은 게 25억, 30억, 40억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뭘 포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포기를 해야 될까? 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돈은 한정돼 있고 그 돈에 맞춰 가지고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인데 뭘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분들은 지금 현금이 거의 한 6억 정도 있어요. 집을 팔면 6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월 550을 저축을 하신대요. 그러면 투자 가능한 금액대가 얼마일까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클래스 1온 한 4년 만에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투자 능력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투자 능력 계산기라는 거를 돌리면 이분들은 13억 정도를 사셔도 돼요. 최대 13억 정도까지는 뭐 아주 무리를 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3억어치를 살 수 있는데 지금 10억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억, 13억까지 만약에 내가 늘려보면 최대치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연 영등포에 단지가 좀 작을 거로 전 추정됩니다. 제가 뭐 찾아보니까 단지 작은 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단지도 좀 작고 근데 이제 4년밖에 안 된 나름 신축급 아파트죠. 근데 이제 25평 이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 부부한테 적합한 물건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인생 플랜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결과물로 뽑아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잘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돈이 5억 있는데 대출을 그냥 뭐 6억 받아가지고 11억짜리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집을 산 다음에 팔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처음에 잘 몰랐어. 잘 몰라가지고 우선 그냥 이게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나의 어떤 이 라이프 플랜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을 줄 알고 샀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지여야 되고 뭐 이게 교통이 뭐 좋아야 되고 아니면 옆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집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건 생각 안 한단 말이지. 아니 어차피 애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나니까 그럼 뭐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생각하신다. 이 양육비라는 개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양육비도 좀 고민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 뭐 둘 중에 한 명이 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여기서 얼마나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막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집을 사서 이렇게 뭔가 거주를 할 것까지 고민을 하면은 실거주용 집 사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아예 그냥 나는 뭐 갭 투자를 할 거야. 난 그냥 뭐 좀 투자 물건이야. 뭐 이러면은 오히려 더 심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어떤 그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뭔가 놓친 부분이랄까요? 제가 봤을 때 추정하는 건데 이분이 지금 소규모 단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대를 보니까 한 2, 300세대도 잘 안 되는 걸 지금 보시는 것 같단 말이죠. 요즘에 이 세대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라는 게 되게 좋은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서울 안쪽은 세대수가 큰 거가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땅값이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곳들도 이제 나름 조금씩 막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큰 단지랑 세대수가 작은 단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많이 경쟁력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기준은 최상급지는 제외하는 겁니다. 최상급지라는 건 뭐냐면 와 여기는 진짜 좋은 동네다. 와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뭐 이런 동네 있잖아요. 뭐 나름 뭐 어떤 등급은 있겠지만 와 여기 살면 너무 좋네 라는 동네들은 이미 뭐 주변에 대단지들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데들은 약간 단지가 좀 작아도 어차피 이 동네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나름 뭐 어떤 개발 호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상급 지역은 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돈 벌면은 또 막 이사 가시고 막 그런 동네들은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도 잘 안 되지만 시세도 좀 불분명해지고 뭔가 그 삶의 만족도가 옆에 조금 낡은 대단지 아파트 대비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연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관리 상태가 많이 차이나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세대수를 좀 작은 거를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오히려 연식이 나빠도 세대수가 좀 큰 게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신축에 집착하지 말자고 제가 말했잖아요. 신축에 집착하는 순간 신축을
신축을 포기 못하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투자성이 안 좋아지는 거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는 신축에 살았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애가 기억하는 정도가 한 5살, 6살 정도일까 말까인데 그때 되면 이미 신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 정도로만 기억하는 거지 여기서 살았다는 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거를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신축은 집은 좋은 곳인 거예요. 집은 좋다. 그러니까 집도 좋은 건지 집은 좋은 건지 내부는 좋은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이라고 해서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부는 그냥 인테리어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집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는 거는 단순히 연식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를 합치는 것이고 주변 인프라 다 좋은데 신축이면 가격이 폭발하는 것이고 신축이긴 한데 주변이 다 나빠요. 그러면은 가격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가격대나 금액 어떤 능력치를 보면은 더 좋은 지역의 20평대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면 거기다가 만약에 실거주를 조금 포기하고 나는 우선 전세 끼고 사놓고 어차피 애도 아직 뭐 어릴 거기 때문에 한 4년 6년 뒤에 입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면은 뭐 지역은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30평대 신축 같은 것들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뭐 단지도 더 크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게 약간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했다는 거는 어찌됐든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우선은 좀 상황을 지켜봅시다 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연말 정도까지 최소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뭐 매수세가 막 붙고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내년 연초까지도 지금 그래봐야 뭐 한 2달 남은 거니까 이때는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내가 그럼 한 12억 13억짜리까지도 한번 봐봐야겠다. 그리고 너무 신축에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좀 더 대단지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식으로 한번 조금 더 유연하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신축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신축, 서울에 집착했다가 다른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사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